자, 광주 태전점은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40만 원 정도 일매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피스 상권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일반 상권에서 장사하는 거하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0일이지만 22일 장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 닫는 매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만약에 문 닫으면 일주일에 뭐 이틀은 쉴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오피스 상권이 보통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주거 상권에 비하면. 임대료가 높은데 한 달에 22일밖에 장사를 못 한다? 그럼 평일날 정말 매출이 잘 나오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요즘 오피스 상권 빌딩에 커피숍이 10개, 많게는 20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바로 폐점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선택하실 때 꼭 파란만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본사에 물어보는 거 이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특히나 오피스 상권에 가면 한 건물에 20개씩 들어가 있는 커피 매장들 중에 어디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점심때 가서 보면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거든요. 점심시간에 그 많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줄 서는 매장이 있고 손님이 없는 매장도 있어요. 더 확실하게 볼 거면 몇 명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만약에 점심시간에 갔는데 한 명에서 일하고 있다. 그 브랜드는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4명에서 일하고 있다. 한 명은 얼음만 푸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파란만장에 관심이 있고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매장에 가셔라. 그냥 본사에서 지정해 준 매장을 가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아무 데나 한번 가보셔라. 파란만장을 검색한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매장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본사에서는 가장 잘 되는 매장을 추천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곳이 20곳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20곳 다 가보시는 게 좋아요. 다 가봐서 정말 다 잘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후회도 없고, 본사 말만 믿고 감행을 해서 나중에 후회한다면 그건 사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두 분 다 처음 창업하신 분이세요. 광화문점은 오피스 상권이죠. 거기에 창업하신 분이 계시고, 경기도 광주 태전점에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거기도 처음 창업하신 분이에요. 상권이 완전 틀려요. 광화문은 100% 오피스 상권, 광주 태전점은 100% 아파트 상권, 주거 상권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창업을 처음 하셨는데, 제가 둘 다 잘 되는 매장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해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곳 모두 잘 되고 있어요. 자, 광주 태전점은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40만 원 정도 일매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픈하는 시기가 2월 달이었다. 너무 추울 때 오픈하는 거였고, 그 다음 아직 상권이 완벽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심지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람 너무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매장을 오픈하실 때 처음에 매장을 구해 오셨어요. 15평의 메인 상권의 대로변이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평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고 차라리 메인 상권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꼭 대로변이 아니어도 된다. 대신 평수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자 해서 자리를 바꾼 거예요. 보증금 월세는 평수가 2배 늘어났지만 월세는 조금 더 내려갔거든요. 처음에 봤던 자리도 보증금 5천에 월세 350 정도. 지금 계약한 자리도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초반. 네, 그렇기 때문에 평수를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점주님께서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평수를 좀 크게 들어갔죠. 30평 정도를 들어갔는데 오픈하고 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오픈하고 마감할 때까지 주변의 아파트 상권에 거주 중인 주부들이 거의 대부분 모이는 것처럼 계속 만석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피스 상권에 들어가야 된다, 주거 상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거,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한번 창업하면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기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잘 만들었다고 치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주기가 좀 긴 편인데, 저희가 이제 점주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선 출퇴근이 용이해야 된다. 이걸 장기 레이스로 끌고 가려면 내가 거주하는 곳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계속해서 매장을 나갔다 들어갔다 할 때,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힘들지 않다. 오랫동안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가볼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왕이면 좀 가까운 지역에 창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메인 상권에서 뒤로 옮긴 게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가신 거잖아요. 네네. 훨씬 선택 잘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보고 2월 달에 아직 형성도 되지 않은 자리에서 막 사실 150만 원씩 커피로 이 정도 매출 나오는 거 보면 3월 달, 4월 달 되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들어갈 매장들은 항상 이 원칙을 지키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있죠. 2층에 실제로 문의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2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1층 한 칸이 임대료가 600 이상 하는 상권들이 있거든요. 한 칸에 10평에 600. 이런 상권들은 사실 1층에 판매점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드물죠. 완전 중심 상권인 경우에 이 정도 임대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10평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2층에 평수를 좀 더 크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권을 제외하고는 1층을 뺀 지하나 2층이나 3층에 들어가는 거는 본사에서 가맹은 내주질 않아요. 다른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바닷가 앞이라든가, 그러니까 전망이 더 중요한 상권,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1층보다는 상부층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2층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 2층에 해당하는 1층에 10평이라도 매장을 구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1층과 2층을 같이 연결한다든가 1층과 지하를 연결한다든가, 어쨌든 출입구는 1층이 돼야지 저희가 가맹을 내드리지, 그 이외에는 사실 어차피 창업해봤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